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라드 커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 이제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보면 일반적인 디바이드 앤드 컨커 알고리즘이 이제 이피션트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블럼을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눌 때 같은 서브 프로블럼이 계속 중복해서 이제 계산될 때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브 프로블럼이 또 커먼한 서브 프로블럼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를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프로그래머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런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우리가 DP라고 하는데 DP의 아이디어는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서브 프로블럼을 계속 중복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룩업을 함으로써 앤서를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앤서를 쉽게 테이블 룩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테이블 룩업은 보통 비고 또는 세타로 1, 컨스턴트 타임에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어레이나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빨리 룩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프로치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테이블 룩업 대신에 작은 프로블럼을 만들어서 이걸 계산하고 이걸 빌드업해서 보다 큰 서브 프로블럼을 만들고 점점 커서 오리지널 프로블럼으로 만드는 것을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그 옵티멀 솔루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옵티멀 스트럭처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프로블럼이 있으면 그게 서브 프로블럼들의 앤서가 이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앤서가 된다. 그걸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라고 하거든요.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이것이 파악이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옵티멀 스트럭처를 디파인을 리커시브하게 해서 일종의 리커런스로 해서 옵티멀 솔루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의 서브 프로블럼의 솔루션으로서 계산이 된다고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리커런스로 표현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리커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옵티멀 솔루션을 에 대한 값을 보통 바텀업 어프로치로 계산합니다. 그 말은 아주 작은 트리비얼 프로블럼에 대한 문제를 계산해서 그보다 큰 문제 점점 이렇게 키워가면은 오리지널 프로블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 밸류를 계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옵티멀 솔루션을 계산하고 싶죠. 그래서 옵티멀 솔루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스텝 3에서 부가적인 자료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포인트에서 옵티멀 밸류를 계산한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저장함으로써 나중에 옵티멀 솔루션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4까지를 통해서 DP를 보통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라드 커팅 프로블럼이라고 우리가 전형적인 DP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팅은 라드라는 게 어떤 건을 나타내죠. 건을 나타내는데 이 건의 길이가 n인 라드가 있어요. 로프라고도 뭐 생각할 수 있죠. 로프 또는 뭐 우리말로 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건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 건이 n이라는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자름으로써 각각 길이에 대한 프라이스가 있는데 이 건을 잘랐을 때 프라이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라드 커팅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라드 랭스가 n일 때 n 인치즈가 있을 때 멀티플 스몰 라지로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 아니면은 건 자체가 맥시멈 밸류일 때는 자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selling profit 또는 revenue라고 하는데 이걸 maximize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데 이게 컷 할 때는 코스트가 없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맥시멈 어떤 밸류, 레비뉴를 얻는 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자, 그런데 이걸 쉽게 생각해서 라드를 끊을 때 1인치 단위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라드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있으면은 이게 길이가 여기 1번 있죠? 2번, 3번, 4번 점점점 해서 n 인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하나 끊을 수도 있고 여기도 끊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끊을 수가 있죠. 각각 여기 각 바운더리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두 가지. 그래서 실제로 끊을 수 있는 가지 수는 실제 끊을 수 있는 요 개수가 n-1개였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에 대해서 2 power n-1 2의 n-1개의 가지수가 있죠.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time complexity가 2의 결국 자 세타로 했을 때 2의 n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exponential time complexity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n이 예를 들어서 100만 돼도 이거는 컴퓨터로 풀려면은 몇 날 며칠이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풀기 어려운 어떤 알고리즘이고 이거보다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DP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이걸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라드가 10인치가 있다고 했을 때 주어졌을 때 테이블이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현재 인풋으로는 랭스가 이제 4인치면 4인치까지 여기까지 이제 보겠죠. 그러면 실제로 끊을 수 있는 게 보면 중간에 여기 세 군데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안 자른다 말은 여기는 이제 노컷 이렇게 하든지 앞에 하나를 자르겠다면 컷. 그래서 결국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곱할 수가 있죠. 자, 그 말은 2에 3승 가지가 있다는 거죠. 8가지. 그래서 8가지를 다 살펴가지고 우리가 각각 인치, 자, 여기는 자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여기 9가 되겠죠. 앞에 1인치, 나머지 3인치 같은 경우는 1인치는 프라이스가 1이 되고 3인치는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맥시멈 프로핏을 계산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타임 컴플렉시티가 아까 봤던 것처럼 2의 거의 n승이 된다는 거죠. exponential time complexity가 되죠. 아주 무서운 타임 컴플렉시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옵티멀 커팅이 반, 중간에 2인치 이렇게 끊었을 때가 맥시멈 프로핏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1에서 10까지 어떤 라르랭스가 있다고 했을 때 10이 여기서는 n입니다. 그 테이블 만약에 n이 뭐 1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테이블이 프라이스에 대한 테이블이 100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제 문제는 optimal solution for each length. 그죠? 그래서 이 n이 어떤 값이든 베리어블이든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컷을 했을 때 가장 큰 값을 얻겠느냐 이렇게인데 여기서 보면은 1에서 10까지 인치가 주어졌을 때 자, 주어진 라드 랭스가 1인치일 때는 노컷이 맥시멈 프로핏이겠죠. 끊을 수가 없죠. 그 자체가 미니멈 유닛이기 때문에. 자, 2인치 같은 경우는 노컷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자, 3인치 같은 경우도 노컷.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인치 같은 경우는 또 노컷이고요. 그 다음에 8인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앞에 자 2인치, 6인치 하는 게 가장 큰 프로핏을 갖습니다. 10인치 같은 경우는 노컷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할 것인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DP에 대한 솔루션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DP를 두 가지 탑다운과 바텀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탑다운 어프로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바텀업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바텀업. 그래서 첫 번째 탑다운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탑다운으로 할 건지. 자, 그러면 세팅은 거의 이제 비슷하고요. 이제 n 랭스 라드가 있고, 그 다음에 랭스 i에 대한 프라이스 pi는 테이블에서 이제 주어지고요. 자, 그리고 ri가 optimal revenue 값입니다. optimal revenue figure입니다. 라드 랭스 i에 대해서의 optimal length에 대한 어떤 값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우리가 커팅을 하지 않으실 때 값 자체, 그리고 앞에 하나 1인치하고 나머지 n-1인치일 때 옵티멀 밸류, 그 다음에 앞에 2인치, 그 다음에 나머지 n-2. 왜냐하면 다 합쳐가지고 2 플러스 n-2가 결국은 n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은 중간에 일단 하나를 이제 자르실 때, 자, n-1에 대한 옵티멀 밸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1에 대한 옵티멀 밸류 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경우 수를 가정해서 맥시멈 밸류가 Rn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봤을 때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커팅이 없을 때 그 자체의 어떤 레비뉴가 맥시멈 밸류인 경우 PN이 되겠죠. 자, 그 자체니까 PN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하나를 컷할 때 앞에가 1인치고 뒤에가 n-1인치일 땐 각각이 옵티멀 밸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가정하기로는 R1 그리고 플러스 Rn-1이 옵티멀 밸류일 때만 이게 옵티멀 밸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앞에 이뉴머레이션 되어 있는 PM부터 R1 플러스 Rn-1 해서 Rn-1 플러스 R1에서 각각에 대한 레비뉴 값들이 다 옵티멀 밸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들 중에서 하나의 캔디데이트 중에서 하나의 값 중에 맥시멈 값을 테크해서 옵티멀 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옵티멀 서버 스트럭처가 되죠. 그 말은 옵티멀 솔루션, 오리지널 프로블럼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은 그죠?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을 서버 프로블럼 나눴을 때 그죠? 거기에 대한 옵티멀 밸류의 값들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방금 봤던 요 1번 하고 요 2번 포뮬레이션이 조금 다른데 거의 내용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 앞에 i가 이제 1인치 또는 2인치 뭐 n인치까지 자, 하나의 인치라고 했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옵티멀 밸류를 가줌으로써 거기에서 맥시멈 값을 갖는 것을 레비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1번, 2번 포뮬레이션은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잘랐던 거는 일단 잘랐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의 값이기 때문에 PI로 테이블에서 룩업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를 어떻게 우리가 또 자르냐에 따라 가지고 옵티멀 밸류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오리지널 프로블럼을 하나의 컨스턴트 랭스와 나머지를 어떻게 옵티멀 밸류를 갖기 위해서 자르겠냐에 대한 서브 프로블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DP를 이 라드 커팅에 적용하면 오리지널 프로블럼을 하나의 또 서브 프로블럼 플러스 이 컨스턴트 하는 밸류로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Rn-i 같은 경우에는 앞에 i 인치에 대한 라드를 뺀 나머지 랭스 n-i에 대한 옵티멀 밸류가 되죠. 그리고 그 R0일 때는 요거는 뭐냐면은 라드 랭스가 0인치이기 때문에 값은 이제 0가 되겠죠. 이거는 초기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탑다운 우리가 구현을 보면 라드 커팅을 하면 이 P가 이 프라이스에 대한 어떤 테이블 값이죠. 1인치부터 n인치에 대한 테이블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은
input lad의 length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recursion call 이게 펑션으로 이렇게 구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콜을 했을 때 length가 n이 제로일 때는 값이 이제 제로가 되겠죠. 제로 인치는 값 revenue가 제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우리가 모든 캔디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취하기 위한 중간 variable로 우리가 이용하는데요. 초기화 값은 일단 마이너스 인피니트를 합니다. 가장 적은 어떤 값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큰 값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에는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하죠. 그 다음에는 여기 i가 뭐냐면 중간에 하나를 딱 자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인치부터 우리가 n까지 가죠. 그 말은 자, pi가 1인치일 때부터 n인치 가고 나머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자르냐에 따른 문제로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포뮬레이션 이전에 봤던 요 두 번째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앞에 문제는 컨스턴트 첫 번째 라드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나머지 랭스 n-i에 대한 랭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게 펑션을 리컬시브하게 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콜을 하죠. 그렇게 해서 컷 라딩을 해가지고 이걸 다 우리가 계산을 해서 1에서 n까지 이터레이션을 해서 맥시멈 값을 리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문제가 뭘까요? 리커시브 탑다운으로 했을 때 같은 문제가 계속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inefficient 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드 랭스가 4일 때 그림으로 한번 보죠.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처음에 인풋 사이즈 n이 4일 때 보면은 아까 포룹에서 그죠? 처음에 첫 번째 랭스가 1일 때 나머지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걔가 2일 때는 또 컷 라드 펑션을 우리가 2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또 요 3을 풀기 위해서는 다시 그 리커전 펑션에서 라드 랭스가 2일 때, 1일 때, 0일 때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1, 0일 때 그리고 1일 때는 0일 때를 처리하면 일종의 depth first search가 되죠. depth first search. 자, 우리가 그 그래프 이론에 보면 depth first search 해가지고 깊이 우선 탐색 search 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말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보다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에 대해서 해결하면 여기 1의 랭스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제로를 다시 해결하고 그 다음에 2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리커전 펑션을 이용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n이 2일 때가 보면은 2번 반복되죠. 그 말은 이걸 처리하기 위한 과정을 여기서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1일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제로일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이렇게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브 프라블럼 오버래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는 자, 제로에 대한 인풋을 우리가 계산해서 이거 어딘가 테이블에 저장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부를 때는 테이블 룩업을 해서 계산이 되어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풋이 1일 때 요걸 계산하면 다음에 요 펑션 다른 세 개의 아규먼트 n이 1일 때 계산할 때 그냥 룩업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컨스턴트 타임이 세타 1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 식으로 테이블 룩업을 함으로써 이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리지널 리커전에 대해서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결과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익스포넨셜인데요. 여기 결과적으로 보면 2의 n승이 됩니다. 그죠? 문제가 2의 n승기가 되어 보면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보면은 4번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 요걸 풀어야 되는 펑션 콜을 해야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서브 프로블럼이 여러 개 생기죠. 그죠? 그러면 j가 0에서 n-1까지 되죠. 0에서 n-1이 되죠. 이게 n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되죠.
그럼 요것들을 계속 풀면 이게 4일 때 오리지널 노드인 4번 펑션 콜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익스펜션을 했을 때 노드 3는 보면은 저 한 개죠. 그래서 2의 자 제로성에 해당되는 한 개의 노드 3가 되고, 노드 2 같은 경우는 2의 1성에 되니까 저 두 개에 대한 노드 2가 되고, 그 다음에 노드 1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2의 4성, 그 다음에 노드 제로는 2의 3성이 8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일반화 해보면은 그죠?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요것을 자 서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구조로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2의 J성 해가지고 풀면 요걸 우리가 급수로 이용해서 풀면 2의 N성. 그 말은 T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2의 N성이니까 세타가 2의 N성 인 익스포넨셜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고려하는 거랑 거의 같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efficient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면 되는데, 자,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지 않는다. 이미 계산된 것은 테이블 룩업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트레이드업 시간과 스페이스에 대한 트레이드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셔널한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가 더 필요하죠. 시간은 줄이고, 그래서 이걸 시간과 메모리의 트레이드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걸 탑다운 어프로치 위드 미모아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미모아이제이션이 바로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보면 자, 그래서 DP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요. 첫 번째 조건은 서브 프로블럼의 개수가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타임이 돼요. 익스포넨셜하게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두 번째 컨디션은 각각의 서브 프로블럼이 폴리노미얼 타임에 계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비고가 뭐 n 아니면 n의 제곱, n의 3성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바운드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탑다운 위드 미모아이제이션. 미모아이제이션은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메모리. 자, 기억력을 갖고 똑같은 문제를 풀지 않겠다. 어떤 문제가 솔빙이 됐다면은 테이블 룩업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바텀업 어프로치는 이거는 가장 작은 문제부터 점점 큰 문제로 풀어가면, 얘보다 좀 바로 큰 문제는 솔루션이 이미 구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텀 어프로치로 우리가 풀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탑다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리컬전 펑션을 이용해서 처음에 봤던 리컬시브 펑션과 거의 비슷한데, 이 미모아이제이션을 위한 메모리 룩업만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룩업을 위해서 어레이나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앤서를 저장을 해서 우리가 룩업을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텀업 어프로치는 자, 서브 프로블럼을 사이즈 순으로 가장 작은 것부터 점점 크게 이렇게 소팅을 해서 푸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푸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적은 것을 사이즈의 프로블럼을 먼저 풀고, 그 다음 사이즈의 프로블럼을 풀고 해서 오리지널 프로블럼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을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브 프로블럼 풀 때는 이 서브 프로블럼의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더 적은 서브 프로블럼을 서브 프로블럼이 하는데 이미 문제가 있는 거죠. 솔루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가장 큰 값 또는 작은 값을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서브 프로블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바텀업 어프로치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탑다운 위드 미모아이제이션에서는 미모아이즈드 컷 라드 버전인데, 이 R이 보면은 메모리 룩업을 위한 어디셔널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마이너스 인피니스로 초기하고, 그 다음에 미모아이즈드 컬라드 오브질리어리, 그래서 이 펑션이 처음에 봤던 그 컬라드 펑션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자, 이걸 보면은
자, n이 초기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피니티란 말은 아직 계산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이 밸류가 크다는 거죠. 레비뉴가. 그러면은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턴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리커전 콜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을 때, 자, n이 제로일 때는 input lad가 제로이기 때문에 레비뉴가 제로죠. 그래서 q가 제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q를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하죠. 요거는 전에 봤던 cut lad 펑션에 대해서 q를 마이너스 인피니티 등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자를 경우 두 번째 인치, 세 번째 인치 나머지를 고려하는 것들을 했을 때 자, q 요거는 지금까지 봤던 값들과 그리고 현재 보는 그 i 인치를 처음에 인치로 했을 때 나머지를 맥시마이즈해서 했을 때에 대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택하겠죠. 그렇게 해서 요 이터레이션을 잘 돌면은 요 q 값이 n 인치에 대한 옵티멀 밸류 레비뉴가 되는 거죠. 이걸 리턴을 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라인을 통해 가지고 rn,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는 계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리커전 펑션 콜을 하지 않고 바로 테이블 룩업을 통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풀면은 자, 이게 세타가 2의 n승에서 그죠? 세타가 자, n의 제곱으로 이렇게 문제가 타임 컴플렉시티가 리듀스가 됩니다. 아주 놀랍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텀업 메소드는 거의 구조가 비슷한데 얘는 어프로치를 한번 보면 자, R에 대한 어레이는 거의 같죠. 그 다음에 이 어프로치는 가장 작은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부터 그 다음에 얘보다 큰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이전에 계산된 작은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풉니다. 그래서 라드 랭스가 제로일 때는 값이 제로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프로블럼을 1부터 n까지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이전에 계산된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얘보다 더 큰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풉니다. 그래서 q를 마이너스 인피니트를 해가지고 자, i가 1에서 j까지. 왜냐하면 j가 현재 우리가 보는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블럼을 가지고 1인치일 때, 2인치일 때, 아니면 그 첫 번째가 자, j인치일 때까지 이렇게 봐서 그 중에서 맥시멈 값을 취해가지고 그걸 j인치가 현재 프로블럼 했을 때 옵티멀 밸류로 계산하죠. 그 다음에 이 j를 2로 이렇게 증가시킴으로써 거기 j가 2가 될 때까지 i를 이터레이트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 5번, 6번을 계산할 때는 서브 프로블럼, 얘보다 작은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앤서가 이미 계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 컴플렉스를 보면 3번 이 룹을 놓으면은 이게 n 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i가 1에서 j이기 때문에 j는 n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세타가 n의 worst case는 n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 측면에서는 탑다운과 바텀업 어프로치가 거의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탑다운 어프로치 위드 미니마이제이션 보면은 요걸 이제 n 제곱에 대한 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라드 랭스가 n일 때는 서브 프로블럼이 n-1에서 자, 제로까지 펑션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컬전 펑션이기 때문에 또 요걸 요렇게 얘보다 인풋 사이즈가 적은 n-2, n-3 제로까지 또 콜을 해야 돼요. 또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n-2를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문제까지 계산해야만 n 이제 f1을 계산을 이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f2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산을 다 해서 여기가 계산이 됐으면은 다음에 나오는 n-2 여기에 대한 것들은 테이블에 다 저장이 돼 있죠. 룩업을 하면 돼요. 실제로 펑션 콜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펑션들만 콜을 하면 나머지 얘를 부를 때는 실제로 한번 불렀을 때 다시 얘가
n-2가 이렇게 익스펜드 돼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게 n-3가 또 익스펜드 돼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 n-1을 계산하게 되면 다 계산했기 때문에 n-2를 계산할 때는 이미 n-1 계산할 때 계산이 되어 있죠.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콜만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콜만 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 펑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개수를 더하면 실제적인 펑션 콜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f0에 대해서는 이게 1일 때 n까지 보면은 n개가 있죠. 그래서 0에 대해서는 n개. 그죠? 그리고 1에 대해서는 자 n-1개.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자 2개, 1개 되죠. 그래서 서메이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서메이션으로 i가 1일 때부터 자 n까지 i 이렇게 하면 결국 세타가 n 스퀘어가 되죠. 왜냐하면 이 값 자체가 자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앞에 이제 n입니다. 자, 요걸 세타로 하면은 가장 하이스트 폴리노미얼을 보면은 2의 n의 2승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n의 2승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 프라블럼 그래프에 대한 하나의 또 속성으로서 우리가 자, 여기 토폴로지컬 소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 VE가 있을 때 그래프 V는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펑션 콜에 대한 노드라고 볼 수 있어요. 벌텍스 셋이 되겠고 그 다음에 E는 그런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서브 프로블럼을 콜할 때 자, 오리지널 프로블럼을 페어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서브 프로블럼의 차일드 하면은 우리가 그래프 엣지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n개면 n개보다 작은 n-1개 이렇게 콜하는 거, 그 다음에 n-2 이렇게 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인풋 사이즈가 4일 때 3을 콜, 2하고 1, 0 콜해야만 이걸 풀 수 있잖아요. 3 같은 경우에는 2, 1, 0 인풋일 때 계산을 해야만 풀 수가 있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토폴로지컬 소팅인데 여기서는 리버스리 토폴로지컬 소팅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그래서 서브 프로블럼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라드 커팅이 이제 n이 4일 때 그리고 러닝 타임이 자 그래프에서의 벌텍스 셋 V와 엣지 셋 E가 있는데 거기에 개수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내믹 프로그램에서는 저거는 우리가 바텀업 그 다음에 그 탑다운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 프로블럼 그래프가 리듀스가 돼요. 자, 요게 4가 3, 2, 1로 인풋 사이즈가 리듀스가 되죠. 또는 콜랩스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탑다운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depth first search 깊이 우선 탐색으로 4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 2, 1, 0 또 3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 1, 0 2를 해결하면 1, 0 1을 해결하면 0 가장 작은 것부터 해결해야만 그보다 인풋 사이즈가 큰 것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depth first search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ottom-up approach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는 자, 서브 프로블럼의 벌텍스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자, 리버스 더 토폴로지컬 소팅을 통해서 계산을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4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번, 2번, 1번, 0번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해야만 보다 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폴로지컬 소팅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옷을 자, 재킷까지 입기 위해서는 처음에 양말을 신고 그다음 양말을 신고 나서는 슈즈를 신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재킷을 입기 전에 속옷 언더솔츠를 입고 그 다음에 팬츠를 입고 그 다음에 슈즈를 신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팬츠를 입으면은 이제 벨트를 찰 수가 있고 셔츠를 입으면은 또 벨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벨트 하고 나서는 타이를 하고 타이를 하면 재킷을 하죠. 그래서 이 재킷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킷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런 어떤 잡들이 독립적인 잡이겠죠. 어떻게 보면 언더솔트라든지 삭스. 그렇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얘랑 돼야만 슈즈를 신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통 토폴로지컬 소팅이라고 해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즉 크로더즈 드레싱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순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그가 보면은 디렉티드 사이클릭 그래프를 해가지고 룹이 없는 방향성 그래프를 나타내요. 여기 보면 사이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삭스를 입고 다시 언더스코어를 입다 그러면 여기에 룹이 이렇게 사이클이 돌거든요. 또 슈즈가 이렇게 입고 나서 삭스를 입고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경우를 그냥 사이클릭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이클이 없을 때는 에사이클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소팅은 linear ordering of all its vertices라고 해요. 그래서 U하고 V가 있을 때 U가 V보다 먼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최종적으로 재킷을 입기 위해서는 이런 전 단계의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건데,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라드 커팅 같은 경우에는 이 4번이란 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3, 2, 1, 0이란 것들을 선행해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된다고 해서 이것을 reversely topological sorting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루션을 해결하는 것 마지막 단계죠. 지금까지는 옵티멀 솔루션에 대한 밸류를, 레비뉴를 찾는 문제까지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옵티멀 밸류를 갖기 위해서 중간에 어떻게 라드를 커팅해야 할 때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옵티멀 솔루션을 우리가 갖는 것뿐만 아니라 초이스, 어떻게 옵티멀 밸류를 갖는 초이스, 락 커팅하는 방법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락 커팅 어프로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장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SJ라는 메모리를 추가를 합니다. 이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컷할 주어진 어떤 라드가 있을 때 어디에서 컷해야만 옵티멀 밸류가 얻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J라는 인풋 사이즈에 대한 첫 번째 랭스를 나타내는 SJ 값 베리어블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텀업 어프로치에서 자 추가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데요. 중간에 보면은 자 Q와 그 다음에 새로운 I에 대한 나머지에 대한 값을 비교해서 이게 더 크다면은 이 I가 더 좋은 어떤 커팅을 할 수 있는 랭스를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 그 값 Q를 저장하고 그와 동시에 인풋 사이즈가 J일 때, J죠, J일 때 사이즈를 I, 첫 번째 사이즈 PI에 대한 I 값에 해당되는 컷을 하면은 베네핏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텀업 어프로치를 풀면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펑션이 이렇게 S 베리어블을 우리가 저장하고 나서 P라는 프라이스 어레이와 그 다음에 N이라는 인풋이 있을 때 자, extended bottom-up으로 해가지고 일단 솔루션을 찾기 위한 R, revenue에 대한 옵티멀 밸류와 그때에 대한 S에 대한 어레이 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N이 0보다 클 때 자 SN 같은 경우에는 N이 인풋 사이즈 N일 때 첫 번째 라드 랭스가 뭔지를 나타내겠죠. 옵티멀 밸류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인 N에서 SN을 뺀 나머지를 다시 옵티멀 밸류를 프린트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S 다음 N에 대한 것을 리컬시브하게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N이 제로 이상인 동안은 그렇게 하고 제로
같을 때는 리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잘라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length n이 10일 때 우리가 바텀 업으로 해서 풀면 이런 어떤 r과 s에 대한 어뢰에 대한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length가 10일 때는 30이라는 값을 갖는데 그때는 10일 때는 노컷 하는 게 가장 옵티멀한 솔루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rad length 7의 옵티멀 밸류는 18인데 자, 첫 번째에 대해서 1인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6인치 그대로 했을 때 가장 옵티멀 밸류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일 때는 보면 룩업을 해보면 7일 때는 여기 자 1인치 그러니까 6일 때는 자 6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요걸 가지고 테이블 룩업을 통해 가지고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내믹 프로그램 DP는 자 원래 브루트 포스트 쉬운 어떤 솔루션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그 exponential time problem을 탑다운 또는 바텀업으로 우리가 polynomial time 오늘 봤던 거는 세타가 n의 제곱이죠. 저 다음에 볼 문제 이 matrix chain multiplic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n의 3성으로 또 풀 수가 있어요. 보면 자 matrix chain multiplication에 매트릭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곱해서 실제로 곱하는 스케일러의 프로덕트를 어떻게 최소화하는 문제인데 자 그렇게 우리가 폴리노멀 타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엑스트라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메모리를 이용해서 테이블 룩업을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고요. 이걸 탑다운이라 하고 바텀업도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메모리인 오늘 봤던 것들은 R 또는 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P는 자, 두 가지 속성을 만족시킬 때면 가능해요. 하나는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해가지고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여러 개의 서브 스트럭처 그러니까 그 서브 프로블럼을 나누고 그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의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고 두 번째는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인데요. 그런 서브 프로블럼들이 여러 개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룩업이라든지 바텀업으로 해야만 우리가 이피션트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퀵소트라든지 멀티소트 같은 경우에는 서브 프로블럼 오버래핑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굳이 이용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디바이드 컨커로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P를 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와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을 갖는 문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단계는 이게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리커런스를 우리가 만들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옵티멀 밸류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탑다운 또는 바텀업으로 하죠. 그래서 보통 바텀업을 하고, 네 번째는 옵티멀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메모를 통해서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